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오늘은 좀 장중 긴급적으로 좀 체크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죠. 특히 이제 그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유독 최근 한 일주일 상간에 글로벌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K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조정의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체크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선호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좀 빠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LG 엔솔이 20일 이동평균선,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차트입니다. 요때부터가 이제 전체 업종에 대한 조정이 좀 시작됐다 볼 수 있는, 그때 이제 마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큰 폭의 음봉과 또 21선 이탈은 2차 전지 업종이 연말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드렸고, 요때 이제 저항을 받았죠. 21선 저항을 받았을 때는 연말은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이제 판단하고 조정을 그냥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60일선을 좀 타진할 때는 내년 이제 2023년 초는 조금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종이 오히려 더 강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60일선까지 완전히 이탈했어요. LG 엔솔이 이제 2차 전지 업종에서 대장주기 때문에, 시총도 가장 크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의 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없거나 또 완연하게 상승 추세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LG 엔솔이 조정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우리가 커버할 때도 그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하는 어떤 영역의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을 펴는 게 이제 맞는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제 이런 그 업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망이라든지 실적 이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 시세에 이제 흔들려 가지고 또 손절한다든지 또 뭔가 좀 잘못된 결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엔솔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60일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돌입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단기간에 이제 이 업종 센티가 돌려 세우는 형태가 발생하긴 어렵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상 이제 저가 매수의 어떤 구간대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게 당장 안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그 흔들리는 거죠. 이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이 이제 일시적으로는 뭐 소비 둔화 때문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조금 예상보다는 빠르게 이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침투율이 시장 예상보다는 빠르게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센티상에, 일시적인 센티상에 이제 조정을 받는 거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삼성 SDI가 이제 2등주죠. LG엔솔 다음에 이제 2등주인데, 최근에 이제 장기평선 돌파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고, 장기평선 부근에 이제 이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격 조정. 포스코 케미칼도 큰 어떤 이격이 벌어지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또 이제 60일선까지 조정을 보인 이런 흐름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장주는 항상 이제 이런 어떤 기간 조정과 또 너무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물량을 좀 모으지 못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시점을, 또 이런 구간들을 또 기다리는 투자자 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메이저 수급들이 사실 LG 엔솔을 이제 기관들이죠. 특히나 이제 11월 달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까지 매도에 좀 가세를 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차익 실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결국 차익 실현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올해 가장 강한 업종이었고,
또 신고가를 낸 종목들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또 덩치도 크기 때문에 물량 큰 투자들 상당히 많다는 측면은 또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연말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LNF가 뭐 올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빠지지 않는 어떤 흐름 속에서 뭐 차익 매물 정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제 오늘 큰 어떤 이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한 7%. 이게 이제 오늘 큰 폭으로 빠지지만 사실 큰 그림화에서 본다면 크게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변화는 아닙니다. 이격 조정이나 가격 조정 정도 되는 거지 큰 추세적인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측면의 큰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어떤 개연성이 없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세 변동에 그리 이제 우리가 억지로 이런 시세 변동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없다면 그건 기계죠. 그래서 아무리 고수 투자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뭐 이제 여기서 엄청난 성과를 냈던 투자자라도 그리고 뭐 수조 원을 이제 운용하는 뭐 펀드 매니저라도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지. 저걸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는 이 차전지 좋은데 이거 주가 많이 빠져서 이제 흔들리네 하는 것들은 다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제 다시금 이 업종이 왜 빠지는지를 이해하고 또 가져가야만 하는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결국은 잘못된 이제 클릭이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의 이제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다. 그래서 성장주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구간을 항상 맞닥뜨리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실적 성장을 하는 업종이라도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업종은 그래 뭐 너무 오버슈팅 나오면 이런 구간 나오지 하는데 실적 성장을 하는 업종은 우리가 그래도 그런 안전 마진의 어떤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밸류가 이렇게 그래도 그런 실적 성장도라도 전형적인 이런 조정 구간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구간의 이제 이유 네 가지를 좀 K 배터리죠. K 배터리가 이제 유독 조정을 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대로 LG엔솔이라는 대장주가 아까 이제 21선 이탈했고 또 저항을 받았죠. 61선 이탈. 그래서 이 수급들이 결국은 아까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차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통해서 수급 구도가 완전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기관 수급입니다. 이게 기관 수급인데 11월 정도 돼서부터 계속 이제 매물이 쭉 이렇게 나오죠. 최근까지 거의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형태고 또 이제 외국인은 계속 이제 그 물량을 받아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30만 주는 어제죠.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에서 붕괴를 어떻게 보면 트리거 역할을 해준 수급을 좀 발동시켰죠. 그래서 이거 완연하게 좀 가격 조정을 세게 받는구나. 이렇게 V자로 올라오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 어떤 구도구나. 연말에 그런 것들을 좀 딱 이제 박아버린 외국인 수급이 박아버린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 밸런스가 좀 깨진 부분이 이런 어떤 조정 구간을 야기시켰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2차전지 기업들의 좀 집중된 조정인데요. 최근 이제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어떤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커질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좋았죠.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한국의 K 배터리가 유독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밸류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고밸류입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 글로벌 배터리 기업 대비해서 밸류를 높게 받고 있었는데 시장 예상 하회한다는 전망이 좀 최근에 흘러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2차전지의
조정에 좀 집중된 걸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보면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 LG, 삼성, SK, 뭐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정유 쪽이기 때문에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고, 요 이제 LG 엔솔의 올해 퍼밸류에이션은 117배입니다. 삼성 SDI는 또 이제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좀 낮긴 하지만 25배. 일단은 대장주가 117배예요. 당연히 성장성에 비춰가지고 이게 고밸류다, 저밸류다, 이거는 우리가 상대적인 판단인데,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CATL이 35배입니다. BYD가 60배예요. 파나소닉이 13배입니다. 내년도 퍼밸류에이션이 일단은 LG엔솔이 71배입니다. 근데 CATL은 23배까지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조금 고밸류적인 측면에서 악재에 좀 더 민감한 어떤 그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단으로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가 올해 이제 30배, 70배, 50배 이렇죠. 근데 글로벌 이제 그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SMM 그리고 유미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6배, 14배, 12배, 15배.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악재보다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게 한국의 배터리사였다.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높으니까 높은 밸류를 받았지만,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면 주가의 어떤 변동이 커지는 건 당연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한소 케미칼, 대주전자래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89배, 74배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한소는 이제 반도체가 껴있으니까 좀 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어떤 중국과 일본의 이제 배터리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은 10배에서 20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밸류적인 측면의 어떤 조정을 좀 세게 받았다. 여기 보시면 뭐 전해질이라든지 그 뭐 분리막 같은 회사들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올해 600배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9배 정도. 다른 회사들은 한 자릿수 정도 되는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동박 업체들도 이제 일본의 뭐 회사는 한 자릿수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0-30배씩 다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이제 밸류가 높은 그런 기업들이라는 측면이 컸던 거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대보마그네틱 같은 회사들, 그리고 뭐 고려아연, 뭐 코스모 화학 이런 회사들이 피어 밸류, 아니 피어 그룹, 글로벌 피어 그룹보다는 월등히 높은 밸류를 좀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뭐 PNT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밸류 자체가 낮은 수준이지만 뭐 해외 기업 대비해서는 좀 높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피어 그룹보다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악재라든지 어떤 노이즈에 민감한 변동성을 좀 더 크게 보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어떤 등락을 보였는지 보시면, 최근 5일간 보시면 LG, 삼성,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9%, 4%, 7.9% 빠졌죠. 근데 뭐 중국, 일본 회사들은 오히려 올랐거나 뭐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뭐 보시면 일본이라든지 중국 회사들 뭐 올랐거나 소폭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K 배터리 회사들이 유독 최근에 많이 빠진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테슬라가 지금 조정을 지속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에서 고점 대비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이즈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전반에 좋지 않은 어떤 센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사를 발췌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뭐 7일 급락했는데, 상하이 이제 테슬라 생산 공장이 감산을 시작할 것이다. 중국 판매가 감소하고 있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소식들. 이게 이제 또 뭐 회사 측은 또 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지만 계속 노이즈가 섞여 있고, 사실 수급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뭐 생산 단축이라든지 생산 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테슬라 보유 주식을 뭐 일부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구도상 좀 부정적인 어떤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일부 외신은 트위터빗 일부를 테슬라 주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테슬라의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 진단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테슬라의 이제 어떤 최근에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올해 한국 증시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죠. 2차전지.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이제 많고 다수라는 측면에서 양도세 회피 매물이 좀 집중되는 업종이란 것도 연말에 2차전지 업종이 좀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내 K 배터리 회사들에 대해서는 이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갈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뭐 모든 어떤 시세 변동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뭐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예측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국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이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있는 어떤 저가 매수 내지는 또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명확하게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성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설에 대한 본격화가 작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60%의 성장을 계속 25년까지는 뭐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배터리 장비주들도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요. 내년과 내후년 정도가 이 미국 시장 개화에 따른 캐펙스 투자가 가장 집중화되고, 또 국내 이제 장비 회사들의 어떤 수주 발주가 집중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한두 분기 정도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센티, 또 이제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오히려 이제 기회로서 여기는 게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 많은 이런 어떤 조인트 벤처입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증설 물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발주와 또 이제 그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발주,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장비 회사들의 그 수주 소식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요하게 시세 변동에 따른 어떤 감정상 이제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년비 막 90% 증가하는 수주 잔고 흐름들은 결국은 상승 흐름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재 셀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저번에 이제 한 번씩 다 짚어드린 내용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또 망각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3차 사이클에 진입한다는 겁니다. 2차 리레이팅 랠리, 이제 리레이팅 사이클이 20년에서 22년 이 코로나 특수 속에서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어떤 사이클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유럽과 중국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했었던 그런 어떤 흐름을 이제 침투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들도 특히나 그 소재 셀 업체들이 유독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죠. 왜냐하면 이제 증설보다는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이제 펼쳐졌기 때문에 결국은 소재 셀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23년부터는 3차 리레이팅 사이클, 이제 장비주까지 가세하는, 특히나 이제 침투율이 낮았던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그리고 뭐 한국을 포함한 이제 기타 국가에서의 판매가 급증하는 그런 어떤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독 다른 어떤 국가의 배터리 회사보다는 고성장과 그리고 지금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탈중국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많은 조인트 벤처가 한국의 3사, 셀 3사와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이런 상위 이제 그 소재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합작사를 만드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소재 셀도 그렇지만 장비까지도 굉장한 어떤 사이클에 돌입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 변동 자체에 겁먹지 마시고 연말에 센 조정을 받더라도 그거는 뭐 갖고 있는 물량을 계속 갖고 있든 혹은 물량을 더 늘려나가든 어쨌든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배터리 섹터의 주가 리레이팅 함수는 침투율인데, 침투율이 이제 중국과 유럽이 높아지는 지난 3년에서 이제 미국이 높아지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포지션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배터리 회사들이 더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더 유망할 것이다. 그래서 침투율 증가랑 비례해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 없는 업종이다. 특히나 이제 K배터리 프리미엄 구간 진입이라는 어떤 요 내용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LG 엔솔을 포함한 한국의 MS 상승이 예상된다는 거죠. 북미 기타 시장 성장이 본격화하기 때문에. 근데 CATL은 시장 점유율이 횡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미국 또 유럽도 그렇죠. 보호무역주의, 탈세계화, 중국을 조금 이제 의존도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점유율을 약화시키거나 횡보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회사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예상보다 약하더라도 대당 탑재 용량이 굉장히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제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은 상당히 장거리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이버 트럭 또 세미 트럭 이런 것들을 또 내놓잖아요. 그래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높은 이런 신규 시장이 개화한다는 측면은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지금 너무 기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 조정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결정과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은 뭐 당연히 올 수 있는 또 이제 성장주에서 나타나는 또 전형적인 조정 구간으로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중 긴급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2차전지 업종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 체크해드리면서 커버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